최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두 위원님 다음에 이훈기 위원이고요. 박정훈 위원님 안 나오셨죠? 올 겁니다. 최수진은 왔어요. 그러니까 7번 다시 최수진은 왔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최영두 위원님, 최수진 위원님. 네, 장관님, 지금 이제 계엄령 사태 이후에 여러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외교 안보 상황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만간 취임, 또 새로운 이제 외교 안보 환경이 펼쳐질 테고, 또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관세 장벽,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일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저희 부서가 책임지고 있는 AI 기술을 어떻게 이 시대에 빨리 글로벌 패권 경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국가와 민간이 원팀이 되게 하느냐, 또 AI 컴퓨팅 인프라를 빨리 우리나라에 셋업해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뒤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러저러한 그런 현안이 가장 지금 큰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저희가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준석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한 한미 이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EAI랑 이렇게 했던 토론회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 전문가들 의견이 국회가 지금 힘을 모아서 지금 이 국면에서 힘을 모아서 외교 안보 지금 당장은 이제 군안 대행이 지금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군안 대행이 없어지면은 그 외교 안보 공백이 생기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우방 국가인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군안 대행의 역할 같은 것을 인정하고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대단한 또 대외 신인도나 외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제 주가나 환율이 요동친 것은 군안 대행의 입장 발표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탄핵으로 가게 되면 군안 대행의 탄핵, 또 그 다음에 탄핵, 줄 탄핵이 될 경우에 이른바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구랑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님의 탄핵이 현실화되면 이 내각 전체가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지금까지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처음에는 사실은 여러 해석에 따라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할 수 있는데, 근데 적극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강교안 권한대행 때라든가 이럴 때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현상을 변경시키는까지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이유고, 다음에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은 여야의 합의 없이 된 적이 없다. 헌법재판관을 둘러싸고서 여야가 의견을 달리해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장이 청문회에서 이전에 한번 낙마한 적은 있어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이것이 청문회를 통과했으면 모두 여야가 다 합의해서 이제 했던 것이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은 사실 이 말이 처음 비롯된 것도 혼란이 생기게 된 것도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뭐 지금 와서는 그건 대통령 부분이고 이건 우리 국회가 임명한 부분이라 그러지만 이게 그때그때 말이 달라집니다. 국회가 임명한 부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국회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은 여당 한 분, 야당 한 분, 여야 합의로 한 분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 두 사람을 우리가 하겠다 이런 바람에 지금 역사와 전통에 어긋나고 원칙에도 어긋난 이런 것 때문에 이 논의가 지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여야가 다시 협의해달라 31일까지. 그래서 저는 협의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컨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헌법재판소는 7명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도 8명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쟁점 처음부터 민주당이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킨 이유였던 우리가 2명을 하겠다. 법 취지에 맞지 않게 법과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그러면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걸 논의하면 되는데 이제 돌연 최근에 보셨겠지만 원래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 그러다가 이제 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사실 국무위원들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여러 야당 의원님들도 궁금해하시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대안은 뭐냐 그러는데 이게 다시 돌아올 경우에는 우리가 토요일까지 우리가 31일까지 얘기하는 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견 없는 한 명 한 명씩 먼저 하고 나머지 여야 동시 몫은 조만간 다시 합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11월 말에 주경호 원내대표랑 합의 이야기 들었는데 그때도 다른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도 그렇게 하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어쨌든 임명 안 할 방법이 없어서 그때는 탄핵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권한 대행의 이제 권한 범위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정치권이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견의 원천이 됐던 그 문제는 근데 8대 2명 한 명을 먼저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다시 한번 하는 방식으로서 빨리 8인 체제를 복원할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을 여야가 협상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 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또 아마 우리 과기정통부 장관님도 외국에 지인들이 있고 또 상대방이 있겠습니다만 걱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지난번에 법안을 제의 요청한 것은 그건 역대 정부 심지어 민주당 정부에서도 양국기금 같은 법은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의 일관된 원칙에 재정 원칙에 따라서 제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엇갈릴 뿐 아니라 또 실제로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 없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합의에 있어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